영화 좋아하세요? 주로 어떤 장르를 즐겨보시나요? 여기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등 다양성 영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목포에 자리 잡은 전남 유일의 독립예술영화관을 소개합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상업영화와 멀티플렉스에 가려져 독립예술영화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가운데 목포 원도심에 위치한 한 영화관에서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주소 잘못 알려준 거 아닌가요? 영화관이 있을 분위기가 아닌데. 못 찾겠다, 꾀꼬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영화관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영화관은? 제가 잘 알죠. 거기 신한수협 2층에 있습니다. 예. 분명 여기가 맞는데 여기가 영화관이라고요? 영화관이 있을 위치가 아닌데. 잠깐. 입간판도 군데군데 보이고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시네마 라운지 MM입니다. 네, 저희 시네마 라운지 MM은 목포 그리고 전남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있는 독립영화 그리고 예술영화 전용 상영관입니다. 2018년도부터 지금 이 자리는 아니지만 목원동에 처음 개관을 했고요. 2020년도에 지금 이 자리 만호동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까지 많은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만나기 어려운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다양성 영화를 배급 상영하면서 관객과 영화를 잇는 영화관. 목포 독립예술영화 상영관은 1930년에 일제가 쌀수탈 창고로 세웠던 옛 조선 미국 창고 주식회사 자리에 터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목포에서 그렇게 독립영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독립영화관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정성우 감독님과 함께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 영화관에 힘을 주시는 분들, 목포 시민분들 그리고 관광객분들, 이 분들이 저희를 쭉 이어오게끔 하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많은 이사님들과 그리고 조합원분들이 으쌰으쌰 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이렇게 쭉 이어오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영화산업 전체가 어려워진 가운데 독립영화 불모지와 다름없던 곳. 20만 명을 웃도는 소도시를 굳건히 지키는 영화관이 여기 있습니다. 시민 극장주 60여 명과 6명의 활동가 등 지역 독립영화인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합해 만든 이곳은 휴관과 재개관, 이전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4살 생일을 맞이해 다시 신발끈을 묶고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사랑하신다면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러 오셔도 되고요. 저희가 또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다른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약간 그 동아리 모임, 소모임 같은 그런 모임을 저희 영화관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영화관을 둘러보니 특별한 색이 눈에 띄는데요. 영화관 입구, 입간판, 심지어 티켓까지 다 보랏빛 향기가 가득한데 한번 쓰고 버리는 티켓은 저리 가라. 리뷰를 쓸 수 있는 특별한 티켓으로 영화를 기억하고 추억하세요. 저희가 독립예술 영화로서 영화의 다양한 장르를 상영을 하고 있는데 보라색은 다양성을 상징합니다. 독립예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다 모여라. 뜨거운 관심 속에서 최종 선발된 관객 리뷰단이 떴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면 관객 프로그래머를 좀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한 해 이곳을 찾은 관객은 1,300여 명. 한 달 평균 100명꼴인데요. 60여 편의 장편 영화가 상영됐는데 비상설 영화관 중 가장 많은 상영 횟수를 자랑합니다. 독립예술 영화를 사랑해주는 이들이 있어 가능했는데요. 독립예술 영화의 매력은 무엇인지 사심 가득 담은 리뷰 부탁드려요. 영화제 자원 활동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가지고 매년 없고 영화관도 혼자 이렇게 영화 보러 자주 오시고 하는데 앞으로는 혼자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이 좀 리뷰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서 이번에 목포 시민뿐만 아니라 전남을 대상으로 리뷰단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리뷰단은 월 2회 영화를 보면서 리뷰를 볼 거고요. 리뷰를 작성하는 것 외에 작은 소모임을 통해서 영화 모임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영화 문화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 안에서 좀 청년들 좀 모일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2회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 제24회 토론토 리일 아시안 국제영화제 신인 감독상을 연달아 수상하며 평단의 호평을 받은 웰메이드 리얼리티 영화 축복의 집 상영회가 있습니다. 영화관인데 영화관이 아닌 것 같은 집 같은 편안함과 아늑함이 있는 이곳에서 푹신한 의자에 몸을 파묻고 방구석 일려를 즐겨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해수 동생 해수운동을 맡은 이광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관객과의 대화 GV가 진행됐는데요. 제목의 이유, 캐스팅 비화, 로케이션 등 필름 너머 숨겨진 뒷이야기도 들어보고 다시 한번 영화가 던지는 시사점을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고 더 넓게 보면 사회, 국가, 지금 뭐 세계가 될 수도 있겠죠. 아직도 영화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분들, 집에 가기 아쉬운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이 줄이 뭔가 했더니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준 관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스페셜 포스터 증정과 즉석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목포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왔다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GV의 배우님하고 이제 감독님하고 화면의 연출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더 알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웠어요. 예, 공간 자체가 어느 극장보다 아름다웠고 그 관객들 반응도 너무 좋아서 유쾌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관심 또한 이런 공간들이 많아서 관객들이 좀 더 쉽게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좀 있어야 이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 또한 자연스럽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시작된 목포 국도 1호선 독립영화제는 카페, 성당 등 상영을 허락해준 곳 어디든 영화관으로 만들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이제 9회째를 준비하고 있는 영화제입니다. 전남 측에서는 유일한 영화제이고 유일한 또 독립영화제 축제로서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좀 평화와 좀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처음 시작을 한 영화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공간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곳은 단순 영화관을 넘어 지역 시민사회의 거점 공간이자 다양한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사랑방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이곳 만호동을 지키는 오래된 가게와 어르신의 일상을 기록한 단편 마을 다큐멘터리 만호도 제작했습니다. 지역에서의 시민과 영화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관 속에서 영화를 매개로 해서 다양한 어떤 문화적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 가운데에 시민들이 분명하게 존재해야지만 그 힘의 밑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관 한편에는 전국 최초 영화 소셜 프랜차이즈 금지옥엽을 오픈해 영화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평소 만나기 힘든 LP, 포스터, 서적 등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보물창고입니다. 이곳에서 당신만의 영화 굿즈를 찾아보세요. 네, 저희 영화관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좋은 영화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요. 항상 저희 기억해 주시고 저희 홈페이지나 SNS 많이 찾아봐 주세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주도, 관객 위주의 독립예술영화관인 이곳은 목포만의 색깔로 영상 영화 문화를 형성하고 또 꾸준히 소리를 내는 협동조합이자 마을 기업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 변방의 독립영화관 커뮤니티를 응원합니다.
정열적인 맛에 더해진 깊은 향, 그리고 부드러운 오일이 빚어낸 매력적인 맛. 뜨거운 태양을 닮은 스페인의 이국적이면서도 친숙한 그 맛의 진수를 만나러 갑니다. 올레! 시끌벅적한 번화가에서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에서 만날 레스토랑. 내부에 들어와 보니 곳곳에 밴 이국적인 향내가 느껴지며 절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데요. 바로 여기에 낯설지만 궁금한 스페인의 맛을 소개해줄 이가 있습니다. 섬세한 입맛과 남다른 미각으로 스페인 요리의 진수를 맛보여줄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스페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균이라고 합니다. 손님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추억의 맛이 바로 오늘 이곳에서 만들어질 텐데요. 스페인 요리 아직은 조금 낯설긴 하죠. 스페인 요리의 매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듯이 거기서도 이제 쌀이나 마늘을 많이 먹거든요. 그 마늘을 이용한 요리가 굉장히 많아갖고 한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입맛에 잘 맞는 것 같고 또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음식이 상대적으로 다 담백하고 맛있거든요. 그리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또 스페인 여행을 많이 다녀오셔가지고 스페인 추억을 많이 갖고선 이 레스토랑을 방문해 주시는 손님분들이 많더라고요. 스페인에서 어디가 좋고 어디가 맛있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공유 같은 것도 많이 했고요. 다시 이제 코로나 끝나면은 너무너무 다시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스페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좋아요. 스페인은 위치에 따라 경작되는 식자재 위주로 요리를 많이 하다 보니 관광을 하는 지역마다 색다른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성균 셰프의 음식도 꽤나 다채롭습니다. 바르셀로나나 카탈루냐 쪽은 쌀을 많이 먹고요. 이제 스페인 센트로 쪽으로는 육고기를 많이 먹고 북쪽으로는 해산물을 많이 먹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요리는 저는 이제 북쪽에서 7년 살았고 마드리드에서 6년을 살아가지고 이제 그쪽 위주의 요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아귀가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스페인의 맛을 입은 아귀구이인데요. 과연 어떤 맛일지 기대되네요. 이어서 소개할 요리는 홍새우를 이용한 그릴구이 요리입니다. 흔한 새우 요리를 상상했다면 상상 그 이상의 맛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눈으로 먼저 맛보고요. 이어지는 요리는 수비드 삼겹살 구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삼겹살에 스페인의 색이 입혀진다면 어떨지 기대되시죠? 낯설지만 기대되는 요리네요. 첫 번째 요리는 이제 홍새우랑 야채 파스타를 이용한 요리입니다. 홍새우 그릴구이와 채소 파스타. 제가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먹었던 새우가 감본이라는 새우인데요.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홍새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새우가 굉장히 달고 머리는 굉장히 그 게장 맛이 나는데요. 이제 그거를 그릴에 굽고 야채를 길게 쭉쭉 뽑아서 파스타처럼 만들고 거기에 이제 갖가지 해산물을 섞어서 그 위에는 이제 홍새우가 이제 그릴에 구워져서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손님들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이 당근이랑 주키니로 면을 만든다는 것도 신기해 하시고 야채로 면이 있다는 것도 되게 굉장히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면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여자 손님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야채로 파스타를 만드니까 거기에 또 굉장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요리는 삼겹살을 저온에 오래 쿠킹해서 만든 요리고요. 저온에서 하루 이상 조리한 수비드 삼겹살 구이. 스페인에서 이제 판세타라고 하는 고기를 많이 먹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삼겹살이에요. 이제 우리 삼겹살 중에서도 오겹에 속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고춧가루, 스페인 고춧가루, 파프리카 가루에다가 그 마리네이드를 시켜가지고 저온에다 쿠킹을 한 거를 그릴에 굽고 굉장히 식감이 저온에서 쿠킹했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탱글한 아구살이 매력적인 아귀구이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스페인 바스크 전통 요리인 아구와 그 거기서 나온 젤라틴으로 만든 소스를 얹은 스페인 전통 바스크 음식입니다.
이 아구는 스페인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 요리인데 보통은 숯불에 구워서 사과술이라는 시드라를 뿌려서 이제 만드는 게 있고 저같이 식초랑 마늘이랑 올리브오일로 만든 소스를 사용해서 굽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 구워서 거기서 나오는 육즙과 젤라틴을 이용한 이제 삘삘이라는 스페인 전통 바스크 소스고요. 김성균 셰프는 최근 새로운 음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을 통해 입증된 인기 메뉴도 있지만 항상 같은 요리가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버린 건데요. 어디에서나 맛볼 수 있는 요리가 아닌 다양한 맛의 스페인 요리를 만들어낸 거죠. 바로 아귀구이가 그 대표적인 메뉴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찜으로 많이 드시다 보니까 구이를 굉장히 또 신선해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또 살도 많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맛있습니다. 스페인 요리는 오일과 마늘, 식초의 배합이 맛을 좌우한다고 하죠. 구수한 마늘 소스를 곁들인 아귀구이 어떠신가요? 이게 바로 겉바소촉이잖아요. 아귀의 담백함에 알싸한 마늘 향이 더해져 식감과 미각을 모두 사로잡습니다. 와, 정말 새로운 요리네요. 지금의 맛을 완성하기까지 김성균 셰프는 어렵지만 오래 갈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랑 환경부터 틀리고 일조량도 틀려갖고 굉장히 야채들이 크고 달고 맛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오고 일조량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되게 철마다 맛도 틀리고 굉장히 그게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제가 이제 오픈하기 전에 너무 식재료를 구하기 힘들어갖고 문을 닫고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갖고 이제 함양에서 또 스페인 양파를 또 기르시는 분이 있어갖고 또 스페인 양파를 거기서 또 공수받고 거제도 가갖고 또 거제도에서 직접 아구를 잡으시는 분들을 만나고 또 아구를 또 여기로 납품받고 그래갖고 직구매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우연한 기회에 스페인의 어느 학교에 입학하게 된 김성균 셰프. 인생이 뒤바뀐 운명의 순간이었다고 하네요. 운이 되게 좋았던 게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지 모르고 제가 그분 학교를 들어갔어요. 카를로스 아르기냐노의 학교였던 거죠. 그분 레스토랑에서 1년 동안 무급으로 일하시면서 그분 아들이 또 주방장이세요. 그때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스페인 요리에 대해서. 그리고 7년 뒤 그는 스페인에 레스토랑을 오픈합니다. 어떤 신사 할아버지 한 분이 점심에 밥을 먹으러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손님이니까 정성껏 해드렸죠. 스페인 식재료로 한식을 풀어낸 음식,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게 알고 봤더니 이제 스페인에 마드리 푸션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세계 요리사들이 모여서 하는 포럼 같은 축제가 있어요. 그거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엘바이스라는 신분에 실리면서 이제 레스토랑이 갑자기 3개월치 예약이 꽉 차더라고요. 스페인을 매료시킨 대한민국 셰프의 등장이었습니다. 미슐랭은 1스타, 2스타, 3스타 별을 주는데요. 저기는 스페인은 태양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1솔, 2솔, 3솔을 줘요. 태양 하나, 태양 두 개, 태양 세 개. 작년에 이제 저희가 1솔을 받았고요. 예, 그 기념패입니다. 어느덧 손님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번잡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맛있는 요리로 나를 위로하는 것만큼 근사한 일이 또 있을까요? 김성균 셰프의 음식을 맛보면 한 번만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맛 때문이죠. 재료를 굉장히 좋은 거 쓰셔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 새우도 그렇고 살이 굉장히 통통해요. 네, 그 야채도 굉장히 신선하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또 분위기는 좀 캐주얼하고 또 이제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종종 잘 즐겨 찾고 있어요. 스페인의 맛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김성균 셰프는 1,000원을 아끼자고 맛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페인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졌나 봐요. 근데 청주에서는 스페인 식당이 잘 없어서 검색하다가 유일하게 있는 곳이 이곳이라 왔는데 먹어봤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일주일에 2번씩 정말 자주 오게 됐던 것 같아요.
스페인 요리하면 뭔가 특별한 날에 새로운 맛에 도전하고 싶을 때 찾게 되죠. 하지만 한 번 맛보면 자주 찾고 싶을 만큼 친숙한 맛에 매료된다고 하네요. 양식당 하면은 좀 아직도 굉장히 고급 요리나 뭐 비싸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서 쉽게 오시지 못하는데, 제가 만들고 싶은 양식당은 그냥 생각나면 쉽게 오고 쉽게 와서 드시고 즐기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레스토랑을 만들고 싶은 게 제일 가장 큰 꿈입니다. 재료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오늘도 요리하는 김성균 셰프. 스페인의 매력을 다채로운 요리로 녹여내는 그의 열정은 스페인 하늘에 뜬 뜨거운 태양을 닮았습니다. 여러분도 스페인의 맛에 빠져보시죠. 요게 떴네. 요거 사주면 우리 행배가 진짜 좋아할 낀데. 아직 안 팔렸어요. 아이고 예. 딱 잡고 계시소. 딱 내 거니까. 예. 그거 어디로 입금할까요? 예. 오케이. 바로 보냅니다. 역시 나는 똑똑해. 아 예. 방금 돈을 보냈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물건 꼭 보내주이소. 아이쿠 이런, 사기범에게 낚였어. 나와는 상관없을 걸로 생각했던 사이버 범죄, 의외로 일상에서 쉽게 노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그 틈을 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포합니다.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을요. 일상으로 파고든 사이버 범죄. 최근 발생 빈도가 급격히 늘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이 스마트 아파트가 아주 쉽게 해킹될 정도로 보안이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이버 범죄가 최근 3년 사이에 2배나 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수법에 당하게 될까? 또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양사님, 선량한 시민인데 아니 제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시켰는데 엉뚱한 게 왔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이 맞습니까?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 사기 범죄입니다. 전체 사이버 범죄의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메신저 피싱, 몽켓 피싱 등 사이버 금융 범죄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좀 많이 사거든요. 요즘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니,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당하는 그 수법,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수법은 물품 대금을 입금했는데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돈만 가로채는 것입니다. 물품 대금을 송금했는데 수수료가 빠졌다는 등의 핑계로 재송금을 요구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만 가로채는 수법과 달리 희망하는 물건과 다른 질이 낮은 물건이나 벽돌, 쓰레기 등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범죄는 일명 재송금 수법. 처음 보낸 돈은 환불 처리를 해주겠다며 안심시킨 뒤 재송금을 요구하는데 응하게 되는 순간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당할 수 있고 피해 금액도 점점 불어난다는 사실. 와,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억수로 많네. 아니, 그 안전거래 사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좀 안전하겠죠? 의심 많은 구매자를 속이기 위해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결제케 하는 사기 수법도 자주 이용됩니다. 범죄자들이 안전결제 방식으로 결제하자고 제안한 후에 안전거래 사이트를 SNS 대화창에 링크 형식으로 보내고 접속을 유도하는데요. 안전결제 사이트처럼 보이지만 실제 안전결제 사이트의 주소와 약간 다르게 만든 가짜 사이트인 것이지요. 안전거래 사이트인 줄 알고 클릭해 들어갔는데 개인 명의로 된 계좌가 적혀있다? 이는 100% 가짜라는 증거.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는 사이버 범죄. 혹시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무조건 조심하세요. 예, 보냈다고요? 잠깐만요. 이름이 다르네?
하긴 뭐 물건만 잘 오면 되지 뭐 이름 다르면 뭐 어때? 아, 예, 알겠어요. 바로 입금할게요. 오, 드디어 구매 링크 떴네, 떴어. 바로 눌러야지. 눌러야지. 오케이. 이야, 좋아. 요새 이렇게 싸게 나왔어? 이야, 이거 무조건 구매해야지. 좋아. 오케이. 그 인터넷 거래 사기 외에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그 사이버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메신저 피싱과 몽캠 피싱, 스미싱 등이 있습니다. 메신저 피싱이란 어느 날 문자나 카톡으로 자녀가 엄마 나 핸드폰 고장이 났어, 인정이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링크를 누르거나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여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한 후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소액결제 등을 해서 큰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몽캠 피싱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 화상 채팅을 하자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함과 동시에 지인들에게 녹화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인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거나 소액 결제를 하는 등의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주로 택배가 왔다는 문자나 코로나 방역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준다는 문자 등의 형태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엄마 아빠는 너무도 많죠.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해킹해 정보를 얻고 가족을 사칭할 수도 있으니 내용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사기를 의심해 보세요. 이 나쁜 사이버 범죄 싹 다 뿌리 뽑아야 될 텐데 요거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정보, 꿀팁 좀 전해주시죠. 인터넷으로 물건을 거래할 때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나 대면 거래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 대면 거래가 어렵다면 안전결제 방식을 이용한 구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 거래를 하기 전에 경찰청에서 제작한 사이버캅 앱이나 더치터라는 사이트 등에서 사기 계좌나 전화번호,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 피싱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도저히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 자녀나 지인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음으로써 확인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보단 휴대폰으로 금융거래를 많이 하는 요즘 미리 악성앱 차단 어플을 설치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경찰청 공식 어플 시티즌 코난 아시죠? 아니 그런데 잘 예방했음에도 아차 하는 순간 당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당했을 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최대한 빨리 112로 신고하거나 송금한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대방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체 확인서, 메신저 대화 내용,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지급 정지 신청일 3일 안에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조치와 아울러서 유출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즉시 정지시키고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스럽다면 금융감독원 소비자 정보 포털을 이용해 신용카드 발급이나 인터넷 대출 신청을 제한할 수 있고요. 내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됐는지 확인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막 그 너희들 그 물건 판다고 해놓고 엉뚱한 데 보내고 막 이렇게 사이버 범죄 이러면 다 죽는 거야. 저희 경북경찰청은 사이버 범죄 척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배야, 국민 여러분 다 보고 있지요? 사이버 수사대가 있는 한 사이버 범죄 일망타진은 기정사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 의심하기, 클릭 금지, 전화해서 확인하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사이버 범죄 예방 철저히 하자고요. 고기가 먹고 싶지만 흰옷이라 기름이 튀는 건 곤란하지. 굽는 것만 삼겹살인가? 오늘은 부드러운 삼겹살 먹으러 가야지.
먹자골목이 괜히 먹자골목인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 성공하니 먹자골목이지. 사장님, 인기 있는 메뉴가 뭐예요? 보쌈 세트인데요. 국수까지 나와서 인기가 가장 많아요. 보쌈에 국수까지? 이거 주세요. 주문 들어올 때마다 고기를 수시로 삶기 때문에 잡내가 없습니다. 우와, 색깔 좀 봐. 아, 침 넘어간다. 보쌈엔 김치가 생명이죠. 저희는 국내산 고춧가루만 사용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담그고 있어요. 밑반찬도 엄청 푸짐하네. 여기 있는 반찬에 다 먹어봐야지. 기본 반찬에 순두부찌개가 있잖아. 와, 대박. 저 사람도 나처럼 점심 먹으러 나왔나 보네. 다들 맛있게 먹는 건 나도 질 수 없지. 시작은 정통법으로 간다. 하이라이트는 김치에 싸먹기. 아, 진짜 맛있어. 아, 차만 안 가져왔으면 한잔 하는 건데. 참, 세트에는 국수도 있다고 했지? 저희가 원래 국수 가게로 시작을 해서 국수가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국수 메뉴가 다양했구나. 잔치냐 비빔이냐 고민 대신 어떻게 먹어야 하나 행복한 고민. 보쌈에다가 비빔국수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최고로 맛있는 조합이에요. 색깔부터 궁합이 최고다. 맛없을 수가 없지. 오늘 하루도 참 바빴다. 이대로 집에 가긴 아쉬운데. 그렇다면 나를 위한 선물이다. 분위기도 낼 겸 밖에 앉을까? 아니면 안쪽에 앉을까? 어디든 다 좋겠네.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딱 양림동이야.
사진 맛집은 곧 음식 맛집. 여기는 뭐가 맛있어요? 저희는 방울토마토가 들어간 오일 파스타 하고요. 수비드한 로스트 포크 이 두 가지 메뉴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비드? 나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수비드라는 게 진공 포장한 고기를 저온의 물에서 장시간 동안 숙성 조리를 한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고기의 질감이 더 부드러워지고 고기가 가지고 있는 풍미를 한층 더 상승시켜 줄 수 있어서 그 조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삼겹살에도 품격이 있다. 아, 때깔도 곱다. 고기에는 또 사이드가 빠질 수 없지. 이런 곳은 코스로 즐겨야 해. 시원해. 로스트 포크는 저희가 삼겹살 부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계 부분이 같이 있다 보니까 밑에 깔려있는 양파절임을 같이 드셔서 그런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옆에 있는 고소한 고물가루랑 야채는 드시는 중간에 곁들여서 드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다 같이 먹을래요. 혼자 먹어도 맛있고 둘이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 완벽한 하루 끝! 안 돼. 는 게 어딨어. 뭐든지 내가 한다. 안녕하세요. 마셀 여사 이혜경입니다. 오늘은 이곳 동해 묵호항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 숨은 일꾼, 자연산회를 좋아하신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숨은 일꾼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만나보러 가실까요? 바로 이 물차를 운전하는 물차 기사를 만납니다. 동해시의 아침을 여는 묵호항입니다. 이곳엔 자연산 횟감을 살아있는 그대로 펫센터에 배달하기 위해 리어카에 공기통을 단 물차가 있는데요. 분주히 리어카를 옮기는 사람들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 배인식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동호동에 살고 있는 배인식입니다. 이 묵호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아이고,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나와서 벌어먹는 그 재미지요. 항구의 일과는 새벽녘 어스름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조업을 마친 배에서 갓 잡은 고기들을 육지에 내려놓으면 경매꾼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과
분주한 쟁탈전을 거쳐 낙찰받은 고기들이 작은 리어카에 빠르게 옮겨지고 이제 물차꾼들의 어깨에 실려 저마다 새로운 주인을 찾아갑니다. 물리어카 하는 거는 내가 제일 오래 했죠. 젊은 사람들도 와서 하다가 또 생활이 안 되니까 또 그만두고 나가고 이제는 어디 가봐야 내 나이에 어디 가봐야 뭐 써주지도 않기고 노가다 일도 뭐 못할 끼고 그래서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밥이나 먹고 일하는 것이요. 뭐. 돌아보니 어느덧 40년 넘게 이른 새벽에 맞춰진 규칙적인 생활. 부지런함이 몸에 익었습니다. 술을 먹던 안 먹던 새벽 3시 반이면 항상 깨요. 옛날부터 깨면은 씻고 옷 입고 여기 오면은 4시 한 20분인데 한참 저는 바쁠 때는 뭐 12시간 넘도록 일을 해요. 하지만 요즘은 아침에도 뭐 빨리 끝나면 9시 전에도 끝나요. 예전에 우리가 쉬는 날은 이제 첫 주 셋째, 명절 때 이제 이틀 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태풍이 부나 새벽에 무려 나와야 돼. 나와서 상황을 보고 해석 날씨가 나빠가지고 파도가 많이 친다 할 때는 배고 안 나가잖아. 안 나갈 때는 또 그날 또 쉬고 아버님 지금 리어카 수가 엄청 많아요. 예. 그러면은 그래도 돈이 꽤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재산도 이렇게 많이 아이고, 것 같은데. 아이고. 그래 벌다가는 뭐 돈에 파묻혀 죽어요. 흐르는 시간에 따라 우리네 삶 역시 변해가는 게 세상 이치겠죠. 이곳 항구의 삶 역시 호황기를 누리던 예전 그 시절 같지 않은데요. 이제 난 언제까지 할 거다 뭐 이런 약간 계획이라는 게 있으세요? 계획 같은 거? 여기엔 계획이 없어요. 내가 벌어 내가 먹기 때문에 내 하다가 손 털고 나가면 시만이야. 언제가 내 자유니까 그만두는 건 내 자유야. 일하는 것도 자유고 40년 게 또 하던 일이니까 나와서 꼼짝거리면은 운동도 되고 주물돈이 축이 안 나잖아. 매일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 환갑에 얻은 허리병으로 6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던 때가 인생에서 유일하게 쉬어간 시간입니다. 우리 애들, 우리 며느리가 한 몇 년 전에 제주도 한번 놀러 가자고 해가서 제주도 가서 한 2박 3일 갔다 오고는 그 외에는 해외여행 자체는 모르니까 우리는. 그래도 사모님은 좀 서운하실 것 같으세요? 아유, 우리 집사람들 여기서 이제 반장에서 일하다가 한 3년 전에 이 무릎 관절 양쪽 다 수술해가지고 어디 가서 일도 못하고 맨날 집에서 노는 거지. 사랑한다 이렇게 한 번만. 에이, 나는 여지껏 살아도 뭐 사랑한다는 말도 아직까지 안 해봤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대신에 내 마음속으로 없는 집에 와서 고생한다는 그건 내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지. 쑥스러워하시구나. 침이 없어 그런 건. 그런 건. 물도 고기도 꽉 찬 60kg 이상의 물차를 운전하며 배인식 씨는 43년을 하루같이 매일 이 길을 오갔습니다. 묵직한 풍어의 기쁨이 가득했던 호시절은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이젠 운행하는 물차보다 멈춰선 물차가 더 많지만 바다의 인생을 나르는 묵호항 물차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새로운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I've been in love with you.